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아름다운 세화 해변입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물에 들어가기 위해 해녀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매서운 바람과 거친 파도에도 불구하고 제주 해녀들은 물에 들어갑니다. 제주 해녀분들은 어떻게 물질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부모님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16살 때부터 물질 시작 배워가지고 18살 때부터 물질은 아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진짜 초등학교도 하루는 가고 한 열흘은 못 가고 그래서 물질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 형제가 다 먹여 살렸죠, 그때. 처음에는 시집 올 때는 해녀를 할 줄 모르니까 여기 와서 배웠는데 해녀분들이 막 웃어. 작업하는 게 없으니까. 배울 때는 그래도 내가 뱃속에서 배워난 거 아니니까 저분들하고 노력하면 되겠지. 그래서 작업을 했는데 어떤 때는 울 적에도 있었어. 너무 많이 버는데 나는 못 버니까. 그래도 악장을 먹고 힘쓰니까 물질도 상군도 되고 그렇게 해서 살아나갔지, 여기서. 물질을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을 텐데요. 부모를 이제 여기서 이별하고 육지물질을 나갔어요. 육지물질을 가는데 거기 사람들이 학대를 해요. 우리 제주도 해녀들을 물질 벌어먹으러 왔다고. 그래서 그때 서러웠고 또 부모를 떠나고 곁을 떠나니까 서러움이 한이 없었어요. 제주 해녀가 항일운동을 하기 위해 집결한 곳. 이곳은 지금 해녀박물관입니다. 제주 해녀의 정신과 역사, 작업 모습, 당시에 썼던 도구 등 해녀에 관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박물관인데요. 제주 해녀 항일운동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는 곳입니다. 해녀 항일운동은 이제 해녀들이 이제 직업으로 해녀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해녀들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해녀 조합을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조합이 해녀들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고 해녀들이 잡은 수확물에 대해서 제대로 가격을 쳐주지 않는 등의 횡포를 부렸고 이에 대해서 해녀들이 저항했던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러한 기본적인 상황에 그 당시가 일제강점기 시기였고 조합장이 당시 일본 사람이었어요. 일본 지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격렬하게 저항할 수 있었던 요인 아닌가. 기본적으로는 생존권의 문제고. 정말 힘들게 지켜냈던 제주바다, 그리고 세화 해녀. 세화 해녀들에게는 물질할 때 생명줄과 같은 보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두렁박이라 불리던 태왁입니다. 이 태왁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과거에는 해녀들이 자연에서 나는 박 있죠. 박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박의 윗부분을 따내가지고 속에 있는 걸 파내갖고 이걸 잘 말리면 딱딱하고 이제 가벼워지겠죠. 잘 건조되면. 여기에다가 망사를 엮어서 만든 게 이제 태왁 망사입니다. 근데 1960년대 이후에는 스티로폼을 가지고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해녀분들이 쓰는 건 스티로폼을 가지고 만든 태왁 망사입니다. 태학은 우리 생명줄입니다. 이거 안 가시면은 저 바다에 갈 수도 없고 이래 나올 수도 없고 바다에서 그냥 뭐 되는 겁니다. 이 생명줄 하나로 지펑 당기는 겁니다. 이건 물 위에 나오면은 이것을 잡아가지고 소라 잡은 것도 놓고 뭐 문어, 성게 다 이 홍아리 속에 담고 또 우리가 지치면 여기 심어서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해. 이승에서 벌어서 저승에서 쓴다고 하는 해녀. 과거로 돌아가도 또 해녀의 길을 선택하실까요? 어린 나이로 돌아가도 저 물질을 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밭대일은 가라고 하면은 안 되고 바다에는 가는 거 너무 싫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물질을 했는데 처음에는 막 천넉해 봤는데 지금에는 그래도 해녀들이 알아주잖아요.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척박한 환경에서 끈질긴 생명력과 강인한 정신력으로
제주를 지켜온 새와 해녀. 이제는 세계인의 보물이 된 새와마을의 해녀를 응원합니다. 부자옥 세와리왕 소라도 구워 먹고 그냥 두렁박 새끼도 만들어가고 잘 놀다 갔어요.